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문입니다. 코스피가 3천 지수를 3천 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오늘도 3% 이상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안 올라가는 종목이 없는 듯하기도 보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글로벌 매크로 팀장과 지금 상황 좀 짚어보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가가 항상 올라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한번 리스크도 어떤 측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허재환 팀장 연결돼 있죠? 잘 들리십니까, 팀장님? 예, 잘 들립니다. 네네. 그 코스피가 어제 3,030선 돌파하고 지금도 숫자가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 순간에. 예. 이게 굉장히 강한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는 약간 이제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이 유동성의 힘, 그리고 특히 한국 국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시각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이 3천대 주가 지수대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주식시장은 M2와 S&P 500 지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잘 이렇게 움직여 왔었고요. 저희 한국도 비교적 그래 왔다가 사실 2018년 중반 이후에 M2와 같은 이제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진 이슈, 반도체 사이클의 어떤 정점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한 2년 반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을 보면 그리고 지금 풀려진 유동성을 보면은 지난 2년 반 동안의 그 유동성과 한국 주식시장 간의 어떤 벌어진 괴리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풀려져 있는 유동성을 감안하면 3천에서 한 3,100선 지금 정도의 어떤 주가 지수대라고 하면 지난 2년 반 동안의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부진했던 부분 그리고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런 부분들을 꽤 많이 만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다만 이제 속도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이제 좀 누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화가 좀 약세, 거꾸로 말하면 달러가 좀 강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오늘은 조금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달러 강세나 약세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수급은 좀 뭐랄까요? 지속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조금 접근해 봐도 되겠습니까? 조금 긴 그림에서는 분명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의 어떤 추세가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에 거의 한 10% 가까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도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환율의 어떤 수준에서 더 강하게 달러가 약세가 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그래도 달러의 방향성이 강달러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기가 되게 지금 쉽지 않은 만큼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한국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좀 우호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한국 주식시장만 유독 또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어떤 상승률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한국의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아웃퍼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달러의 약세 또는 강세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가들 중에 일부는 조금 장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국 시장의 어떤 강세 때문에 비중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물량들이 조금은 나올 가능성들은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달러가 더 약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미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그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 축소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컨센서스 또는 추세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머징이나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관점은 뭐 그렇게 뭐 비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비우호적이진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외국인들이 제가 이제 과거 20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만 만나서 상담을 드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용하시는 용어를 한번 외국인 기관들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허재한 팀장한테 주스가 좀 남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there's some juice left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스가 좀 남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귤을 한번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귤을 갖다 이렇게 손으로 짜면 주스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짰습니다. 다 짰는데도 불구하고 그 귤을 다시 들어서 힘껏 짜면 또 거기서 주스가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스가 남아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3천 시대가 열리면서 과열의 우려도 나오고 있고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도 좀 비싸긴 비싼데 뭐 예상보다 좀 이런 빠른 코스피이지만 외국인들 측면에서는 이게 주스가 좀 많이 남은 듯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건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허 팀장께서는 얼마만큼의 주스가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기간적으로 보면 한 번 들어오면 최소 4개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7개월 사이 이제 동안에는 웬만하면 이제 주식을 꽤 많이 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 월 평균 한 2조 원대의 주식 매수세가 2000년대 이후에 좀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11월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말씀하셨던 그런 주스를 한 타임 정도는 일정 부분 좀 썼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투자 여력 자체는 적어도 좀 기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5, 6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4개월, 6개월 정도, 한 2분기 정도의 시간 동안에 월 평균 한 2조 원 정도는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오면 꾸준히 좀 샀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연초 이후에 약간의 어떤 매도세나 매수세 강도 약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적어도 한 8조 이상의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매수의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 팀장님,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제가 보면 우리 허 팀장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은 사실은 시장의 좀 리스크고 센티멘트적으로 사실은 아주 큰 악재일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매도 재개가 되더라도 그 악재가 혹시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악재로 보느냐, 호재로 보느냐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처럼 사실 이렇게 좀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되는 운영력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매도가 없다라는 거가 주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공매도가 생김으로써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나 산업에 대한 포지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매도 폐지의 한도를 없애는 거, 이런 이제 제도의 변화가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참여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실질적인 낙제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지 오히려 약간의 어떤 시간만 좀 흐르고 나면은 큰 이슈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글로벌 매크로 팀장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